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 리즈 스토리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좀 재밌는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휴일 지나거나 주말 지나고 나서 많이들 오시는 게 또 뭐가 있죠? 사우피 임약 처방을 그쵸. 좀 많이 받으시러 오시더라고요. 주말 지나거나 연휴 지나고 나면 이제 사우피 임약 처방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요. 사우피 임약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우피 임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우피 임약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하던 피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응급 피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응급으로 임신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경구 피임약을 드시던 분들이 빼먹었거나 콘돔을 사용해서 피임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콘돔이 찢어졌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임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사우피 임약 처방을 많이들 원하시죠. 경구피 임약을 쭉 이어서 복용하고 있으면 사우피 임약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경구 피임약을 계속 드시고 있으면 내막 자체가 이제 얇아져 있기 때문에 착상이 좀 되게 어려운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 피임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으면 굳이 추가로 응급 피임약까지는 안 드셔도 되고요. 경구 피임약을 되게 불규칙하게 드셨거나 시간을 따박따박 지켜서 드시지 않았거나 이러면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의하에 사후 피임약도 추가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구피 임약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규칙적으로도 먹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사우피 임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먹고 있던 경구피 임약을 끊고 사우피 임약 먹고 생리를 하면은 처음부터 스타트하는 건가요? 그렇죠. 생리를 하면은 다시 이제 리셋이 되는데 보통 이제 경구 피임약으로 조절하던 생리 사이클이 사후 피임약으로 한번 이제 엉클어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다낭성 난소 있으셔서 저희 병원에서도 경구 피임약으로 몇 개월 사이클 조절하시던 분이 사후 피임약 한번 드시고 다시 회복되는데 2달까지도 걸리셨거든요. 사후 피임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센 고농도의 호르몬 폭탄이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사우피 임약의 종류는 혹시 한 가지만 있을까요? 사우피 임약이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노레보라고 레보노르게스텔 제제가 있는데 72시간 이내에 드셔야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라고 이건 120시간 이내까지도 작용을 하는 약이 있는데 기전이 조금 달라요. 레보노르게스텔은 두꺼워진 내막을 억지로 무너뜨려 가지고 소토성 출혈을 일으키면서 내막을 무너뜨리는 기전이고요. 그리고 자궁 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면서 정자가 안으로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관계 직후에 드시면은 피임 효과가 95%까지 되지만 72시간이 넘어가면 50% 미만으로 떨어지세요. 그래서 시간은 좀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는 배란을 지연시키고 내막을 얇게 만들어서 아예 착상이 못 되게 하는 약간 기전이 다른 약이에요.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비용도 비쌉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약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란 전이면은 이제 레보노르게스텔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배란 후에까지도 작용을 하는 게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요새는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를 안전하게 120시간 이내에 더 처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비용 문제도 있고 초기 착상량을 파괴하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우피 임약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고농도의 프로게스테론 유사체이기 때문에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전에 이제 깔아앉는 기분 이런 거를 억지로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분 장애가 있거나 우울증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은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를 드시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피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고농도의 호르몬 때문에 난소 낭종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히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렁울렁거리거나 토하고 싶을 수 있는데 3시간 이내에 토하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드셔야지 돼요. 평소에도 생리 전후에 울렁거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호르몬에 민감한 분들이기 때문에 72시간 넘지 않는 선 안에서 자기 직전에 먹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개워내면 다시 처방받아서 다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몸에 무리는 가진 않죠?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보다는 낮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 흡수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후피임약보다도 농도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는 무리가 갈 수 있고 난소 낭종 같은 것도 그런 경우에 또 생기기가 쉽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고농도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기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후피임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후피임약을 이제 한 달 이내에 먹은 적이 있었으면 피하는 게 낫죠. 이미 호르몬이 엉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사후피임약을 한 번 더 드신다고 효과가 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신박한 의견인데 해서 좀 찾아봤는데 사후피임약의 이제 기전 중에 배란을 늦추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관계 전에 약을 먹고 배란이 늦어졌는데 그때 관계를 하면 오히려 임신 확률이 높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관계 전에 사후피임약을 먹고 관계를 했어요. 그러면 사후피임약을 또 처방받아서 또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임신이 너무 걱정이 되면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맞는데 이왕 그렇게 호르몬이 들어갔으면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사후피임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꼭 시간을 맞추거나 시기를 맞춰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서 계속 호르몬 밸런스를 깨는 작용이니까 생리 불규칙이 나타날 수 있고요. 부종도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여드름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몸의 전반적인 흐름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사후피임약은 응급으로 생각하고 드셔야지 되세요. 그러면 사후피임약은 꼭 산부인과에서만 처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산부인과에서만 처방이 가능한 건 아니고 내과나 가정의학과 그리고 정말 급할 때는 응급실에서도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후피임약을 한 번 먹는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생리가 갑자기 안 나타난다거나 생리 주기가 틀어진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났을 때 대처를 하려면 산부인과가 좋기는 하겠죠. 그럼 약 먹고 생리는 며칠 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약을 먹자마자 한 일주일 이내 나오는 거는 생리가 아니라 부정치일 가능성이 높고요. 생리 주기보다 늦어지는 거는 좀 늦어진 생리로 볼 수도 있는데 주기가 정확하지 않고 생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사후피임약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생리 예정일보다 일주일 이상이 지났으면은 반드시 임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임신 초반에는 소변 검사로 잘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피검사로 임신 호르몬 수치를 보는 베타 HCG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산부인과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내원하셔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사후피임약이라는 거는 만능으로 이제 피임을 무조건 시키는 약은 아니에요. 피임될 확률을 높여주는 응급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피임은 남녀 모두가 조심하는 게 좋고 안전하게 사후피임약에 대해 알고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관계하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오셔서 피임약 처방 받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